앞일이 혹시 불안하신가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뭐냐고 물어보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신 것 같아요. 이 불안감은 왜 생기는 걸까요? 프로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심리학자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가 그 의식의 구조, 정신의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져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뜻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잠재의식의 전부 90%가 무의식에 해당이 된다. 가장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빙산에 바다 안에 잠겨있는 그 많은 부분이 그게 무의식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은 내 내면의 소리라는 거예요. 의식이나 무의식 같은 거는 설명을 안 해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의식은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기억, 이게 전의식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첫사랑을 기억하면 떠오르는 것, 이런 거는 전의식에 해당된다는 거죠.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이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이트를 공부하지 않고는 이 심리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프로이트는 정말 엄청난 애용가였대요. 그래서 보면 사진도 시가를 물고 있고 이 하루에 담배 피는 개수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암도 걸리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프로이트가 그 딸하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하고 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하고 심리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 계보를 딸이 승계한 부분도 있는 거죠. 이 프로이트가 정말 고집이 세고 좀 아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융 아들러하고도 공동 작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결별을 하고 이렇게 성격적인 외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격, 우리 성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성격이 안 되면 정말 같이 일하기 힘들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이트는 성격을 세 개로 나눴어요. 원초와, 이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나눴는데, 이 원초와는, 이드, 원초와는 본능적인 거, 뭐 욕망, 욕구 이런 거를 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초자아는 양심, 이상, 도덕 이런 거를 초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자아가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생활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리비도를 얘기를 하는데, 리비도를 성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리비도는 단순히 성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생활 에너지 전부를 리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리비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안 증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도가 막히면 불안, 우울증, 신경증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 리비도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불안을 프로이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적인 불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신경증적인 불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경증적인 원초와 이드 있잖아요. 이 원초화가 밖으로 튀어나올까봐 불안해하는 이 심리가 결국에는 신경증적인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이 막 화를 내고 결국에는 후회하시고, 이런 게 신경증적인 불안에 해당된다는 거죠. 도덕적 불안, 뭐 현실적인 불안이나 도덕적 불안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불안 심리, 불안감 이런 게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방어 기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어 기제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방어 기제가 있고 또 부정적인 방어 기제가 있는 거죠. 방어 기제는 뭐 억압, 투사, 합리화, 회행, 부인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어 기제를 가장 많이 쓰실까요? 이 방어 기제를 내가 쓰고 있다는 거를 아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사람이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이 방어 기제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자아가 방어 기제를 작동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또 그거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그런데 이 방어 기제를 수시로 습관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프로이트의 방어 기제를 공부하면서 나는 어떤 방어 기제를 가장 많이 쓰나 저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저를 의도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방어기제를 이렇게 하나씩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어기제는 어떻게 보면 합리화에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 다 그거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제가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하나를 잃었지만 또 하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다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길이 있을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수많은 방어기제 중에 어떤 걸 많이 쓰실까요? 새벽 기도를 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녀로 인한 고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끔 새벽 기도 끝나고 티타임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행복한 결말을 안다면 굳이 그 지나가는 과정의 시간을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저희가 행복한 결말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이 힘들거나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행복하고 승승장구한데 맨 마지막 결말이 되게 안 좋게 끝나면 그것처럼 또 불행한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어렵고 불운하고 불안한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 저 혼자 어느 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결말은 그거보다 훨씬 나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불안해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이상 잘 나갈 수가 없다면 이제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안 좋다 하면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이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알리는 사인, 나를 누군가한테 내보이는 신호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어서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나의 내면의 소리라고 이해를 하면 그 불안이 그렇게 크게 해석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합리화를 용기 없는 자의 알리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쓰는 방어기제가 합리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런 거고 또 남이 저를 볼 때 제가 어떤 방어기제를 쓰나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저를 자아 분석할 때 나는 합리화를 많이 쓰는구나. 이게 어찌 보면 용기 없는 자의 알리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합리화가 저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그 길에 대한 뜻이 있겠거니 하는 그런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저희가 가끔 화를 내고 막 분노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막 나는 왜 분노하고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분노를 할까? 이거에도 집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표시하는 게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분노를 오히려 참으면 더 부정적인 감정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나쁜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낼 때 좀 더 세련되고 우아하게 화를 낼 수 있다면 우아하게 화내시면 너무 멋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무의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에서는 가장 달콤한 무의식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이드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람의 두뇌를 사람들이 많이 쓰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시키면서 이생을 마감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엔 이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하고도 일치하는 건데 저희가 그 의식적인 부분을 10%밖에 사용을 못하고 무의식과 전의식 부분이 90%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그 90%에서 그 꿈의 연상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은 또 이 프로이드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꿈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 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옆 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저께 저의 꿈을 꿨대요. 그래서 돼지 꿈이니까 복권 사시라고 제가 막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제가 누군가의 그렇게 조인트를 발로 이렇게 뻥 차는 걸 조인트라 그러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발로 뻥 차는 그 조인트 하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조인트 했냐 했더니 그 누구를 조인트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사실 내가 요즘에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팀장님이 나를 조인트 까는 여자로 보셨군요. 막 이렇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꿈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이트는 어찌 보면 이 꿈의 해석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무의식 중에 내가 조인트 까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구나. 그래서 꿈에서도 그런 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현상이나 사람이나 책을 보니까 또 너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정말 프로이트가 단연적이죠. 심리학에서는 독보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이 사람을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고 이런 어떤 현상, 그 순간순간에 사람들이 대처하는 자세 이런 거를 볼 때 되게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은 정신과 성격에 대한 구조가 있는데 이 무의식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차지를 하고 이 자아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그게 또 불안할 때는 또 방어기제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 증세가 생기고 또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고 이런 거를 알면 또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독서 모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박사들끼리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도 되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독서 모임을 또 전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같은 거를 공부하는 사람끼리 독서 모임을 한 열 몇 명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독서 모임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책들은 아무래도 심리학이나 뭐 상담 뭐 코칭 이런 쪽에 주제가 많이 선정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독서 모임에서 너무 감사한 건 교수님들이 그 독서 리스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노인 치매 예방이나 뭐 노인 상담이나 중장년의 뭐 상담 심리나 상담 교육 이런 리스트를 주셔가지고 아마도 정말 괜찮은 책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추천 리스트를 쫙 주셔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독서 모임을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자발적으로 재밌게 공부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사실 심리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사람들의 방어 기제도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안하구나. 그래서 저런 방어 기제를 쓰는 거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너무 재밌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런 학문적인 통계 내지는 학문적인 이론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론도 있고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인 거죠.